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또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오신 거하고 이번에 오실 때. 이번에는 사고가 없었어요. 네, 안 막히시던가요? 막히진 않았는데 제가 아침잠에서 좀 막혀가지고 약간 늦었습니다. 운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네, 운전하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이런 예쁜 누님과 함께하는 건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린 시절 그 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선생님, 지자 선생님께서는 그 도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가혹한 기준하고 네. 자기 희생하고 유기가 굉장히 높게 뜹니다. 세 가지가 뜨네요. 네. 자, 그러면 마야 선생님은 어떤 것이 뜨나요? 도식에서는. 저도 자기 희생하고 네. 가혹한 기준, 질병에 대한 취약성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두 분이서 똑같이 두 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가혹한 기준, 자기 희생, 그리고 일반 선생님께서는 유기, 마야 선생님께서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 그 두 개가 좀 다르기는 하네요. 두 개만 다르고 두 개가 같고 하나씩 다르다는 거. 제가 이제 또 긴장을 좀 하나 봐요. 긴장 푸세요. 두 분이서. 제가 무서운 건 아니시죠? 약간 그럴 수 있어요. 1번 같은 2번, 2번 같은 1번. 네. 저한테는 조금 첫 시간 때 저희의 기에 좀 눌리셨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었어요. 잘했어. 우리가 이긴 거야. 지짠데. 져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때요? 네, 죄송합니다. 만족하세요?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요. 져야 되는데 제가 불만족스럽습니다. 네. 내세대는 도식? 인정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두 분 선생님께서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 좀 어떠셨는지 지자 선생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삼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렴풋한 기억에 저 어린 저를 아버지가 무릎에 안고 주머니 칼을 꺼내서 아주 그때 기억에도 아주 손가락만한 어리디 어린 오이를 따서 그걸 또 잘라서 깎아서 이렇게 먹여주시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어린 시절에 부족해진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제 성격이 굉장히 일본 성격 유형이 두드러지고 또 도식에서도 가혹한 기준, 자기 희생, 유기가 뜬다는 게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10년 정도 찾고 명상을 하고 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어디서 기인이 됐는지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건데 뭔가가 있을 건데 근데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심리극이 이제 먼 곳에서 여수에서 있다고 해서 제가 반차를 내고 거기에 갔어요. 근데 심리극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봄바람처럼 살풋 잠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창문 밖에서 제가 어떤 집안을 보고 있는데 그 봄바람에 얇은 커튼이 이렇게 쭉 날리듯이 이렇게 거치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셨구나. 서너 살 정도 되는 어린 제가 굉장히 울먹이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딱 떠졌는데 그 심리극 그 장면이 부모님의 불화로 아버지가 막 뭘 부수고 어머니는 울부짖고 못 사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심리극 주인공이
제 모습 그대로 웅크리고 있어서 가만 좀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딱 떠오르면서 아 이거였구나. 아,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뭐 네. 한 장면을 보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이제 슬픈 네. 기억인데 네. 그래도 그동안 못 찾았던 모습을 그 한 이미지로 한 컷으로 딱 아.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좀 이해를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참 나를 좀 이해하시는. 행복한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네, 네. 마야 선생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볼게요. 어린 시절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큰 뭐 변화 없고 뭐 그런 네. 거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아버지가 좀 엄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엄격한 기준, 가혹한 기준, 가족한 기준. 설정이 있던 것 같고 예, 예, 오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거든요. 네. 막내라서 아버님이 되게 엄하셨는데 저는 모든 것에서 많이 열애가 됐었어요. 아, 허용이 됐네요. 네, 열애가 됐는데 그 오해 언니 오빠들이 워낙 강하게 엄하게 컸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컸던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이 모델이었군요. 저희 엄마셔가지고 예. 저희 어느 정도냐면 저희는 이제 규칙이 좀 규범이 있어서 규칙. 아침에 새벽 5시만 되면 저희 네. 아버지가 그 추리닝을 똑같이 딱 입히세요. 5시. 네, 오, 5시에 그래요? 다 입히셔서 저는 이제 열애였어요. 네. 왜 오빠까지 언니 오빠 둘인데 입혀가지고 저 옛날에 물을 뜨러 산에 올라간 거예요. 딱 갔다가 약수라고 그러죠 예전에. 약수물 뜨러 네. 통을 들고 가고 갔다 운동하고 내려와서 아침 먹고 학교를 가게 한다거나 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막 더 자는 척을 했죠. 안 일어나려고 그렇게 했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하양식이 있었잖아요. 국기 하양식. 아, 네. 국기 하양식 6시인가 딱 해요. 그러면 6시 되면 국기 하양식 되면 집에 갈 시간인 거예요. 아. 근데 집에 갈 시간에 만약에 안 와 있으면 좀 혼났죠.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가혹한 기준이 나오지 네, 않았을까. 네. 그러면 자,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1번 선생님께서는 유기가 있으신데 이 유기는 어린 시절 어디에서 기인이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웅크린 제 어린 모습에서 이제 내가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지 않도록 내가 잘해야 된다. 더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혹시 그때는 그러면 이건 내 잘못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혹시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 거는 제대로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못 살아 하면서 누구들 저것들 어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하겠구나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네. 유기라는 게 네네. 내가 잘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이러지 않나. 거의 어린 시절에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잘못 때문에 부모가 이러지 않나. 거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야 선생님께서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두 분이서 지금 가혹한 기준 자기 희생은 공통점으로 있고요. 질병에 대한 취약성은 어디에서 기인됐을까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 그래요? 편찮으셨을 때 저 막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큰 병원에 가셔도 안 났으니까 네. 그 옛날에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의사 뒤에 가죽 가방 하나 놓고 다니시는 그 왕진 다니면 왕진 다니는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엄마 진맥하시고 약 지어주고 했던 그런 어렵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좀 그때 어렸을 때 편찮으셨는데
그러면서 좀 좋아졌거든요. 좋아졌는데 네. 저도 좀 몸이 이렇게 크게 아프진 않았어도 네. 조금씩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맨날 하신 말씀이 아유 엄마가 젊었을 때 널 낳았어야 되는데 네. 나이가 먹어서 너를 낳아가지고 너를 이렇게 고생시킨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저도 엄마가 아프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한쪽에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과 나도 아프면 어떡하지 엄마가 아파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걱정한 것도 있었는데 또 저도 좀 아프고 이제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픈 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프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염려들이 네, 좀 염려들이, 있다는 네, 얘기 좀 말씀이시네요. 있었던, 네. 그래서 어린 시절과 지금 현재와의 이런 연결성이 좀 확실히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지자 선생님께서는 그 가혹한 기준, 네. 혹시 가혹한 기준을 어디에다가 저기를 적용을 하시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번과 2번 성격 네. 유형이다 보니까 특히 네. 2번 같은 경우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어줘야 되고 네. 이렇게 또 완벽한 사랑을 또 추구하는 모습도 있고 네. 1번에서는 애착 유형이 네. 그 이상적인 사랑을 또 꿈꾸기도 하고 이상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네. 맞춰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 자신을 좀 억눌렀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예. 내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세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근거 있는 기준인지 무엇을 위한 기준인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나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강화시킨 거죠. 강화시켜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이 가혹한 기준은 가장 갖다 적용을 하시는지 혹시 이제 가족인지 아니면 주변 인물인지 아니면 네. 또 그 뭐 직장? 보통은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 가족들에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음, 원칙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나요? 아까 마야 선생님께서는 그 아버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원칙이 딱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가혹한 기준이 내재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정에서 주로 엄격한 기준이라 할까? 규칙이라 할까?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주로 많이 이렇게 투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에게도 많이 되겠죠.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참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편한 대상한테. 그렇죠. 가족에서 이렇게 풀린 마음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냉장고를 열었으면 냉장고 닫을 때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불 끄게 그게 안 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했는데 특히 이제 저한테는 내가 이제 막 하면서도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책임감 있게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 좀 제가 할 수 있는 그릇에 비해서 이상적인 자를 꿈꾸는 거죠. 근데 막연한 그런 것에 부합되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저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어떤 우울감 그리고 부족해진 필요성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찡찡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가혹한 내 기준에 대해서 주변이 부합되지 않으니까 내가 만성적인 우울이 왔다라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나한테도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되네요. 그렇죠. 가혹한 기준이라는 그렇죠. 게. 그러시구나. 그러면 자 마야 선생님 가혹한 그 자기 기준이 마야 선생님은 어떻게 그거를 작용을 하고 있는지 뭐 직장인가요? 아니면 1번 지자 선생님처럼 가정에서 내 편한 대상한테 그게 되는지 아니면 이 가혹한 기준은 나는 어때야 되는지 그게 특별하게 있나요?
가혹한 기준에서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자라오면서 이렇게 네. 했던 가혹한 기준들이 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의범절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밥상에서 젓가락질을 못하면 밥을 못 먹었어요. 오, 그래요? 네, 정당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네. 안에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못 먹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의 예의범절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또 기준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 네. 아이들한테도 아, 그런 그래요? 기준적인 부분을 좀 정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정해진 원칙과 규범 뭐 이런 것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제 스스로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이런 당연한 것들. 거? 네네네. 그게 도덕성인가요? 아니면 어떤 규칙인가요? 도덕성이라고 규율인가요? 하면 사회 네. 통상적인 도덕성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네. 조직에 있다면 조직 내에서 내에서 지켜야 되는 지켜야- 규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젓가락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네네. 이거 못하면 밥을 못 먹는다 이렇게 네, 혹시 앉아서 거의 못 먹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숟가락질만 했어요. 혼날까봐요. 아, 숟가락질만 밥 먹다가 어. 고스란히 숟가락 놓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냥 나왔어요. 원래 막내들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벌써 위에 언니 오빠들이 네네네. 있었으니까 모델이 다 있었잖아요. 그럼 그러셨구나. 아빠한테 그래서 큰 소리를 제 평생 딱 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눈치가 있어가지고 미리 뭐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혼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많은 부분 열애가 됐어요. 그러셨네. 네. 궁금하네요. 그 젓가락질 언니 오빠들은 잘 하셨던가요? 네, 잘하세요. 잘해요. 다 저희는 젓가락질 특히 아주 잘해요. 참 특별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밥을 못 먹게 했다니. 밥상에서 이렇게 막 반찬을 뭐 짚고 또 놓는다거나 네. 뭐 젓가락질 못하는 걸로 막 네. 이렇게 여러 번 이상하게 왔다 갔다 짚고, 하는 거 신경 그런- 쓰이셨나 보다. 네, 그런 것들은 절대 용납을 못하셨고 네, 밥 먹을 네. 때 이제 거기서 예의 지키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네, 그러셨구나.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혹시 없으셨어요? 있었죠. 네. 왜냐면 사실 저는 예의가 됐긴 했지만 네. 그 밥 먹을 때 젓가락 당연히 금방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지 않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숟가락만 쓴다거나 그럼 옆에 이제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툭 쳐가지고 막내라. 막내니까 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주고 왜냐하면 엄마는 되게 희생적이셨거든요. 네. 저희는 초등학교 때 6학년까지 저희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학교까지 맨날 갖다 줬어요. 대단하신 점심때쯤만 정성이시네요. 되면, 네, 점심때쯤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그 학교 문 앞에 또 현관 교문에서 네. 선도가 지키고 있잖아요. 가면 못 들어오시고 이제 거기서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 기다렸다가 도시락을 받아와가지고 밥을 먹었죠. 근데 밥을 먹고 딱 오면 밥을 먹고 도시락 갖고 오면 친구들은 벌써 밥을 막 다 까먹고 네. 반찬이 모숙할 때도 있는데 제 반찬을 딱 내놓으면 오르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죠. 그 반찬이 없고 밥만 남기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밥을 남겨서 집에 그냥 가져가고 막 그랬던 기억도 네. 있어요. 어머니가 대단하셨네요. 네, 아빠가 엄하시니까 엄마가 의외로 저희 대신에 좀 허용적인 네, 분위기를 네, 만들어 네. 주셨나 봐요. 제가 사실은 그 6시 네. 하양시 막 내렸는데도 네. 제가 사실은 집에 안 가고 놀고 싶어 놀고 있었는데 네. 엄마가 이제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네.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저는 이제 그 논다가 막 뛰어가다가 사실 여기도 지금 흉터가 있거든요. 네. 그 학교 교문에 보면 이렇게 문 이렇게 잠그는 게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네. 그게 검정색이에요. 네.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막 뛰어간다고 이제 가다가 그게 탁 부딪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한 30반을 그때 꼬맸던 우와. 네, 네. 그때 우와. 큰일 날 뻔했는데 꼬맸던 기억이 있어요. 꿈에도 이 정도 지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얼른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막 무조건 막 뛰어다가 그 교문을 못 본 거예요. 그러게요. 그 가혹한 기준에 대한 상처가 상처가 아직도 아주 훈장처럼 남아 있으시네. 네. 야, 그렇게 해서 기준이 또 형성이 되네요. 힘드셨겠어. 그러게요. 저희 언니 오빠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막내 막내니까 특권? 좀 열애가 됐는데 네. 저희 언니 오빠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오빠도 성적이 떨어지면
되게 엄하셔가지고 네네. 성적표를 위에다가 천장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잘 때마다 이렇게 보게끔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주셨고 또 엄하셔가지고 제 기억이 어렸을 때 오빠들은 나와서 네. 엎드려 뻗쳐 하면 아빠가 큰 몽둥이 갖다가 네. 막 엉덩이 때려요? 네, 어. 그랬던 제가 네. 어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겨울에 막 옷도 막 벗겨가지고 내보내서 혼내 체벌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네.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잘 키워본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자식들은 좀 힘든 삶이 아니었나 어린 시절에.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부모님의 가혹한 기준 대단했네요. 그 아버님이. 아, 자, 2번, 1번, 만만치 않아요. 둘이 너무 비슷하세요, 두 분 선생님이. 그런 비슷한 듯 네. 다르지 그러니까요.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어린 시절이나 또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 도식 형성이 있어서 네. 비슷하게 그런 게 형성이 된다 보니 공통점이 참 많네요. 자, 지자 선생님께서는 자기 희생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또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또 말씀을 해보시자면. 그거는 저기 아까 가혹한 기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기하고 이제 유기 내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뭐 된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다. 그 연결성이네요. 그렇죠. 가혹한 기준, 유기, 자기 네. 희생. 유기를 하다 보니 내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먼저 줘야지. 이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네네 비슷한. 어렸을 때 뭘 알았겠어요. 살아남으려고 제가 터득한 이제 도식이 그게 이제 딱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불편할 때는 느낌, 그 자기 희생이 있어서 내가 가장 속상할 때는 언제였나요?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데도 네. 그동안 사람들한테 보여진 이미지가 있으니까 또 지위가 있으니까 네. 해줘야 될 때 이거 거절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내가 아닌 것 같아. 거절을 하고 나면 내가 힘들더라도 해주는 게 편해.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그 커피콩을 또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가혹한 기준이 아닌데. 네. 네. 희생. 자기 희생이 네. 아닌데. 그래도 받는 우리는 늘 고맙습니다. 네, 손수 만들어 네, 가지고. 손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생각을 하면 은근히 또 우리도 기대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요즘은 조금 띄엄띄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맞아요. 기대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맞아요. 선생님도 이제 좀 선생님 자신을 좀 챙기셔야죠. 네. 챙기는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은 나를 챙겼다. 이럴 때 드디어 내가 나를 좀 챙기기 시작했구나. 할 때는 언제인가요? 이제 어떤 성취감을 느낄 때 같은데 이제 보통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를테면 중독이요? 네, 중독. 이를테면 향수 중독. 전 시간에 중독. 향수 말씀하셨다. 네, 그런 식으로. 제 그 옷 같은 경우도 네. 청바지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한 20벌 사요. 샀는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사이트를 보면 더 좋아 보이고 가격이 더 착해. 아까워. 안 사면은 손해 보는 것 같아. 근데 계속 부족해진 필요성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인식부터 해서 치유 단계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덜하죠. 근데 그래요? 어떤 것에 대체되는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인정받으려고 나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청바지도 사면 한꺼번에 여러 개씩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건가요? 처음에는 선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구나. 그만 스톱 이게 이제 떠오르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다.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챙김도 아니고 나에 대한 선물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쓸데없는 일. 그리고 이제 정말로 행복할 때가 네. 나 자신의 가치 인정 요게 이제
나에 대한 존중감 이게 올라갈 때 건강하게 올라갈 때 특히 이제 그럴 때가 상담 심리학과 이제 2년 동안 저는 편입해서 다녔지만 네. 그 짧았던 2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공부하고 저를 알아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찌됐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제 자존감 인정받는 느낌들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아까 말했던 향수나 뭐 다른 옷 쇼핑이나 이런 네. 것과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그런 게 잦아들던가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랬어요? 조금씩 그게 이제 옅어져요. 저의 부족해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옅어져요. 그리고 잘 안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예전 같으면 집착을 더 했다면 그 그렇죠. 집착이 좀 줄어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 효과적인 성장 방향으로 지금 그렇죠. 열심히 가고 계시는 그렇죠. 지금 과정에 놓여 있으시네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야 선생님께서는 그 자기 희생, 그거를 언제 주로 내가 희생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는지. 저는 현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자기 희생 같은 게 도식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뭐 현재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선생님이 느끼셨던 그 과정 중에 내가 이 자기 희생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거나 힘들었던 일들이 혹시 있으신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대인 관계 속에서 이번 유형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올인하듯이 해서 관계 형성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뭐랄까 결과물이 나한테 오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역동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역동으로요. 네, 그래서 그 희생이라는 부분을 사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희생이었구나라는 걸 느끼신다는 내가 거네요. 난 이걸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작정하지는 않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막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심부름을 다 부모님이 시키셨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깍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엄마도 이제 희생적으로 많이 살으시니까 그냥 당연히 내 거다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받아들였지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돼 하면서 막 그런 거 같다 반감사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주셨고 칭찬을 막 해주면 저는 너무 좋구나 지지받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선생님 3번 유형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보상력이 3번이니까 막 그런 정말 잘해 너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 저는 그런 심부름이 또 심부름 없나?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난 또 하고 싶어. 직장 생활도 뭐를 해서 프로젝트 해서 하게 되면 자기 성취감이 생기니까 그것을 꼭 희생이라 생각하진 않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인정받았고 그게 성과로 나타나면 그게 동기 유발이 되는 희생? 뭐 이런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보람 희생이죠. 그러니까요. 오, 그러시구나. 그 두 분 선생님께서 같은 도식일 때 그 차이점,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람, 자기 희생에서 보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인정받았을 때. 그래서 나는 더 하고 싶었다. 3번이 있으시니까 칭찬받으면 나는 더 하고 싶었다. 자, 1번 지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희생을 한 것 같다. 여기에서 두 분 차이점을 좀 찾아내자면 굳이 미세한 차이점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떠세요, 지저 선생님?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저기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강화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시절에 그 유기불안까지를 포함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인정받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더 좋지만 내가 더 잘해야지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더 그게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 지금 두 분이 다른 거는 유기도식이 있고 마야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거든요. 그 질병에 대한 취약성과 그 유기하고 연결점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1번 지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희생과 유기를 연결시켜서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희생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마야 선생님께서는 자기 희생, 뭐 가혹한 기준이랑 어떻게 굳이 또 한번 엮어보자면 그거는 연관성이 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질병에 대한 취약성은 더 강화가 된 거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 내재돼 있는 내재돼 의식이, 있는 우려가 항상 있다 보니까 또 건강이 안 좋으시고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항상 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자기 희생, 가혹한 기준 선생님 두 분이서 똑같은데 유기와 질병에 대한 취약성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1번 지자 선생님께서는 유기하고 자기 희생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도시기에 저는 세 가지가 가혹한 기준, 자기희생, 유기가 새 쌍둥이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고 마야 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따로 질병에 대한 취약성 또 따로 이렇게 커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는 하네요. 엄마의 건강이 좀 약하신 면에 늘 걱정을 하셨고 또한 선생님도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상황이고 두 분이 차이점은 그런 게 있고 선생님이 이제 새 쌍둥이로 함께 연결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에서 저는 지지받고 칭찬받는 칭찬받는 그거에 대한 자기 희생이고 선생님은 플러스 유기도식에 대한 버려질까봐 자기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본질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해요. 네, 자기 희생에서 조금. 네, 자기 희생에서 그런 차이점을. 그래서 차이점을 굳이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을 찾아내셨네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미묘한 차이는 왜냐면 환경도 다르고 부모님 저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성별도 또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 또 유형의 성격 유형에서도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비슷하시니까 유형 자체가. 인경스님의 강의 중에 그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애니어그램이나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100% 이게 완벽한 거 아니다. 이 틀에 씌우지를 마라. 거기에 갇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저기 자기 희생이나 가혹한 기준이 있더라도 조금씩 틀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구나. 다르다는 거. 그것을 좀 새롭게 이번에 조금 알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차이점 공통점을 계속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린 시절에 어떻게 환경 차이, 뭐 도식의 연결, 뭐 이렇게 알아보려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럼 공통점 같은 경우는 자기 희생, 가혹한 기준. 그 지금 두 분이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면 유형과도 또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백발의 애니어그램에 1번인 듯 2번인 듯. 그렇죠. 2번 같은 2번인 듯 1번인 듯. 그러니까 누나가 내 입장까지 대변해서 마야 누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하신 인정받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가혹한 기준, 자기 희생이 생기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식들이 그 가혹한 기준이나 자기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완화될 때도 있고 강화될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완화가 된다 할 때는 언제세요? 그런 계기가 있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부부 사이가 참 좋았을 때, 다른 게 필요 없을 때. 그러네요. 근데 내 마음이 안정되면 그게 완화된다. 마야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런 경우? 그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게 다 편하잖아요. 내가 편하면 그냥 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도식이 희생, 가혹한 기준. 네.
이거는 금방 저기 했고요. 예, 지자쌤,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여전히 저기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 제가 저를 내주더라도 네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인식과 변화를 네. 위해서 이제 애니어그램과 상담 심리학 네. 공부를 하다 보니 네네. 내가 이게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아까 네. 얘기 드린 것처럼 향수의 탑 노트가 툭툭 치는 것에서 네. 점점 안정화되는 미들 노트, 네. 그다음에 잔향이 쫙 깔리는 베이스 노트로 네. 이렇게 은은하게 가고 싶다. 네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안만하게 제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던 것들이 좀 컨트롤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도식들이 있었고 그 가혹한 기준이나 자기 희생 같은 게 지금 현재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은 좀 부드럽게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마야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세요? 자기 희생이나 아니면 가혹한 자기 기준이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취약성. 어떤 게 지금 가장 그 세 개 중에 어떤 게 지금 가장 현재 문제로서는 제일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은 제가 자기희생, 가혹한 기준, 질병에 대한 취약성 이런 걸 사실은 애니어를 하기 전에 몰랐었던 거잖아요. 네네. 몰랐었는데 제가 이런 게 나한테 취약성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삶에서는 제가 그거는 있어도 그냥 제 이번 유형을 갖고 있는 그런 그대로 그냥 뭐랄까 그냥 남들과 대인 관계에서 그거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제가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 도식을 알게 됐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무슨 영향을 줬나라기보다는 그거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네네네. 살고 있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많이 다가간다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타인 관계에서. 네, 타인과 관계에서, 네, 대인 관계에서는. 그러시구나. 어느덧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마무리 말씀해 주시자면. 편안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 지난주보다는 조금 편안했고.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네, 어린 시절 노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분 그렇게 편하게 노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도식이라는 것은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알아차리려고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두 분 선생님 보시니까 지자 선생님은 그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하시는 그 과정이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도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좀 옅어지거나 좀 완화시키고 또 뭐 둔감화 좀 시키고, 그러니까 도식의 활성화를 빈도수를 좀 줄이고 촉발이 되더라도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즉 건강한 성인의 목소리로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치료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사례 또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